요새 뭐 다이어트를 위해서 아니면 건강에 좋다고 해서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간헐적 단식이 어떤 원리로 효과가 있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도대체 몇 시간을 간헐적 단식을 해야지 그 오토파지라고 불리죠, 우리 몸에 정말 좋은 도움이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간헐적 단식이 어떤 원리로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주는 건지, 그리고 간헐적 단식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전부 설명드려 보려고 하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일단 이 간헐적 단식이 우리 몸을 어떻게 좋게 만드느냐, 이걸 알려면 우리가 오토파지라는 개념에 대해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오토파지는 그리스어로 스스로를 먹는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세포들이 자기 자신을 먹어치워가지고 에너지로 활용하는 과정이 바로 오토파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좀 무섭기도 하잖아요. 뭐 나 스스로 먹는다고? 근데 이게 우리 몸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사실 우리가 뭐 집안에도 보면은 계속 냅두다 보면은 막 쓸데없는 물건들이 쌓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한번 다 버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집이 또 깔끔해지죠. 그래서 그 과정이 바로 오토파지다. 그리고 실제로 오토파지를 하면서 우리 몸에 좀비 세포라고 불리우는,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하면서 염증 신호만 뿜어내가지고 주변에 악영향을 주는 세포들이 있어요. 이런 좀비 세포들도 전부 다 먹어치워서 없애주거든요. 그래서 이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오토파지를 일으키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특히나 이런 세포 쓰레기를 치우는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뇌 신경세포에서 정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 연구에서 이 오토파지와 관련된 유전자를 없애버린 쥐를 검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신경세포 안에 단백질 쓰레기들이 계속해서 쌓이면서 광범위한 신경퇴행 질환이 나타났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치매, 알츠하이머 이런 증상들이 쥐한테서 나타났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오토파지가 노화 방지에도 영향을 줘요. 아까 얘기했듯이 좀비 세포란 것도 없애고 세포 안에 쓰레기들을 없앤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른 남아있는 정상 세포들이 더더욱 좋은 환경에서 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원래 옛날에는 막 반 안에 막 불량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 근데 이 불량 학생들이 전부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제 모범생들끼리 더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죠. 실제로 다양한 연구에서 좀 칼로리를 제한하고 간헐적 단식을 하고 오토파지를 활성화시키면 수명이 늘고 노화가 방지된다라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토파지라는 세포 청소 과정을 잘 활용하려면 우리가 어떤 조건이 필요하죠? 맞아요. 배고픔이었죠. 간헐적 단식을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속을 비워놓고 배고파지면은 오토파지가 활성화되니까. 자, 그런데 이게 단순히 배고픔이라고 하면은 조금 애매하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일단 우리 몸에 혈당과 인슐린이 줄어들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 AMPK라는 단백질이 활성화되거든요. 이 AMPK는 약간 우리 몸에 에너지가 부족해 라고 얘기를 하는 비상 경고등 같은 거예요. 이게 활성화가 되면은 이 mTOR라는 또 다른 세포의 활성화 경로가 꺼지게 돼요. 이 mTOR는 원래 세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요소인데요. 그래서 사실 근육을 키우는 분들은 이 mTOR를 최대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반면에 이 mTOR가 너무 많이 활성화되면 노화를 촉진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기도 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에너지가 부족하면 이 mTOR도 꺼져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더 이상 성장하지 말고 일단 집 정리부터 하자. 왜냐면 에너지가 없으니까 집 정리해가지고서는 냉장고를 파먹자. 냉장고 안에서 먹을 거를 최대한 다 먹은 다음에 생각을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보세요. 보면 일단 혈당과 인슐린 떨어져야 되고, 이걸 통해서 AMPK가 활성화되고, AMPK 통해서 mTOR가 꺼지고, 이 과정이 일어나려면은 최소한 사실 보통 24시간은 넘어야지 오토파지가 본격적으로 활성화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쥐를 활용한 연구에서도 우리가 이제 24시간 넘게 쥐를 굶겼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오토파고즘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오토파지가 일어날 때 발생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엄청나게 증가를 했고, 이 48시간까지 굶겨봤더니 오토파지의 효과가 극대화가 되더라. 또 다른 연구에서도 쥐의 뇌신경세포를 이번에 관찰해봤거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 공복을 유지했을 때 오토파지 효과가 가장 커지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들이 이제 어느 정도 굶어야지 오토파지를 극대화할 수 있느냐, 24에서 48시간 이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쥐에 대한 연구잖아요. 인간은 조금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인간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하려고 많이 시도를 해봤어요. 근데 사실 이게 사람마다 신체 환경도 다르고 뭐 근육량도 다르고 몸무게도 다르고 다 달라가지고 이렇게 뚜렷이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좀 종합해보면 그래도 사람도 마찬가지로 24시간 정도 하는 게 맞겠다 라고 연구 결과들이 좀 중론이 나온 상태고요. 문제는 뭐냐면 일부 연가들은 진짜 충분하게 오토파지를 활성화시키려면은 하루로는 너무
짧다. 그래서 최소 2일, 길면은 한 4일 정도까지 공복 시간을 유지해야지 이 오토파지가 제대로 활성화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개개인에 따라서 다른 영역이고요. 그리고 신체 상태에 따라서 너무 과도하게 단식을 하면은 오히려 몸에 무리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케이스별로 뭐 일반적인 성인, 노약자, 뭐 여성 이런 케이스별로 한번 간헐적인 단식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은 일반적인 성인이라면 아무리 건강해도 갑자기 너무 긴 시간 단식을 하면 몸이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리하게 막 24시간 이상 단식을 하는 건 좀 추천드리지 않고요. 특히나 우리가 뭐 두근거림, 손떨림, 뭐 두통, 막 탈수 막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그 즉시 단식을 중단하시고 혈당이 좀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문제가 된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가벼운 사탕이라든가 뭐 아니면 주스 같은 거 이런 한두 입만 조금만 마셔가지고서는 몸의 상태를 좀 확인해 보시고 다시 진행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특히 단식 중에 막 저혈압 같은 게 일어나가지고 또 몸이 위험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안전이 먼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사실 이제 완전 고령의 노인분들은 무리하게 단식을 하면 오히려 노화를 가속시킬 수도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도 줄고 대사 능력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식을 하다 보니까 이 근육량이 너무 빨리 빠져버리는 거야. 이러면 이제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이제 고령자분들의 세포는 젊은 사람처럼 오토파지를 빠르게 활성화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긴 시간 단식을 해도 막 이 오토파지의 효과를 보기보다 오히려 막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근육이 손실되거나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막 넘어지거나 이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단식을 하고 싶다면 의사랑 상담을 먼저 하시고 처음에는 뭐 12시간 단식 이런 정도로 가볍게 시작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뭐 비만인 분들도 이제 다이어트 목적으로 간헐적 단식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나 이제 몸무게가 많을수록 우리가 물을 더 많이 마셔줘야 돼요. 근데 단식을 하다 보면 사실 우리가 식사를 통해서 섭취하는 수분도 되게 많은데 단식을 할 때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물을 애매하게 마시다가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나 몸무게가 좀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물을 진짜 많이 섭취해 주시고 물을 많이 먹는 만큼 전해질 있죠. 뭐 소금이나 이런 것도 좀 가능하면은 좀 충분히 섭취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당뇨 환자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 진짜 간헐적 단식을 잘못하면은 조금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특히나 뭐 인슐린이나 혈당 조절제 이런 거를 좀 복용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몸이 이제 갑작스러운 단식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막 혈당이 확 떨어져가지고 저혈당 쇼크 같은 게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식을 통해서 물론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좀 몸이 좋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긴 한데 생각해보세요. 운동하면 몸이 좋아져요. 근데 내가 막 몸이 다쳐있어. 다쳤는데 운동하면 어때요? 몸이 상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반드시 의사랑 상담을 하시고 이제 명확하게 지도 아래에서 시도를 해보셔라. 만약 하고 싶다면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오토파지에 대해 좀 알아봤는데 도대체 이 오토파지라는 거는 어떤 원리로 우리 몸에서 적용이 되는 걸까요? 이 오토파지를 알 때는 우리가 세 가지 요소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가 리소좀, 두 번째가 오토파고즘, 그리고 세 번째가 오토리소tom입니다. 일단 이 리소좀은 약간 세포 속의 쓰레기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 쓰레기가 있을 때 일단 쓰레기통에다가 담아놨다가 나중에 처리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세포도 세포 안에 좀 너무 오래된 거, 좀 처리해야 될 거, 문제가 있는 게 생기면은 이 리소좀이라는 쓰레기통 안에다가 미리 담아놔요. 근데 이제 보세요. 쓰레기를 쓰레기통에다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쓰레기통에 넣는 역할을 하는 게 오토파고즘입니다. 그래서 오토파고즘은 세포 안에서 이중막 구조로 형성이 돼가지고 세포 안에 손상된 미토콘드리아, 뭐 오래된 단백질 이런 쓰레기들을 막 돌아다니면서 수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가 집안에서 막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 이렇게 줍고 다니듯이 오토파고즘이 그걸 막 줍고 다니는 거예요. 줍고 다닌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요? 리소좀이라는 쓰레기통 안에다가 넣어두는 거죠. 그럼 오토파지의 마지막 단계로 이 오토리소좀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요. 이게 뭐냐면 아까 말한 리소좀이 있죠. 그리고 오토파고즘이 있죠. 오토파고즘이 쓰레기를 모아서 리소좀에다 갖다 놨죠. 그러면 이제 이 둘이 합체를 해요. 갑자기 합체를 해. 그래서 이제 오토리소좀이라는 새로운 구조물을 만듭니다. 요 오토리소좀 안에서 이제 리소좀이 갖고 있는 효소들이 아까 오토파고즘이 모아온 뭐 단백질들, 손상된 미토콘드리아 이런 것들을 다 분해를 해가지고서는 에너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오토파지가 우리 몸속에 세포 속에 쓰레기들을 정리를 하고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말씀드린 거 말고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그 간헐적 단식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16대 8 단식, 그래서 16시간 공복, 8시간 먹는 게 있고 5대2 단식, 그래서 일주일 중에 5일은 먹고 2일은 단식하고 이런 게 있고 아니면 그냥 뭐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한 3, 4일짜리 장기 단식을 해버리는 방법도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좀 간략히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단 16대 8 매일 하는 단식이에요. 이거는 뭐 16대 8로 하기도 하고 아니면 18대 6으로 하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 16대 8이다 그러면은 8시간 동안만 밥을 먹고 16
16시간 동안은 공복을 유지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16시간 공복이라고 해도 우리가 잠자는 시간이 7, 8시간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아주 그렇게 그냥 뭐 아침 점심만 먹거나 뭐 점심 저녁만 먹거나 이런 식으로 한 끼를 걸으면 돼서 비교적 우리 실생활에 적용하기 쉬운 단식이에요. 근데 사실 아까 말했다시피 이 방법은 공복 시간이 비교적 짧잖아요. 그래서 오토파지가 막 아주 크게 활성화되진 않습니다. 물론 매일 꾸준히 하면은 그래도 이제 경미한 오토파지가 조금씩 누적이 되면서 체중 관리나 이런 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긴 하지만요. 그래도 뭐 오토파지의 극대화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좀 이 방법이 뭐 살짝 약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렇게 16대 8로 계속 하다가 나중에 하루 정도 날 잡아가지고서는 뭐 한 48시간 단식, 뭐 72시간 단식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좀 낫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 16대 8은 일단 처음 단식을 시작하시는 초보자분들, 그리고 이제 꾸준히 좀 매일매일 내가 습관처럼 좀 단식을 좀 해야겠다 이런 분들은 이제 16대 8부터 시작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이게 그 다음에 좀 이제 빡센 건데 5대2 단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주일 동안에 5일 동안만 먹고 이제 이틀 동안은 아무것도 안 먹겠다 이런 거죠.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에게서 오토파지가 한 48시간 정도일 때 극대화가 된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최대한 오토파지를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동물 연구에서는 뭐 약간 이런 시험도 했다고 해요. 뭐 하루는 먹고 하루는 안 먹고 하루는 먹고 하루는 안 먹고 이런 거를 반복을 했더니 뭐 조직선상에 대한 저항성이 늘어나고 오토파지 활성도도 늘어나고 뭐 이런 효과들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초보자가 하시면은 일단은 좀 몸에 많이 무리가 갈 수도 있고, 그 이제 막 단식하고 다음에 먹을 때 막 폭식을 하거나 이러면서 오히려 영양에 불균형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초보자면은 처음에는 일단 16대 8로 시작을 하시다가 차근차근히 이런 5대2 방식, 난 좀 빡세게 해보고 싶어 이런 5대2 방식 아니면 하루 걸러 하루 먹기 이런 방식들을 시도해 보시는 게 좋을 수 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이 이제 장기 단식인데요. 아까 말했다시피 뭐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뭐 1년에 한 번 뭐 한 분기에 한 번 이런 식으로 3일에서 4일 정도 아예 안 먹는 장기 단식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장기 단식을 하게 되면요, 일단 48시간이 지나가면서 오토파지도 굉장히 크게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48시간이 넘어가면은 우리 몸이 완전히 지방 연소 모드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케톤체가 늘어나고 동시에 성장 호르몬이 높아지면서 세포 재생도 좀 늘어난다 뭐 이런 연구 결과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게 이게 특히나 저도 사실은 뭐 48시간 단식까지 해봤는데 이걸 막 72시간 이렇게까지 넘어가면은 내가 좀 나이가 있다거나 신체가 조금 안 좋다거나 이런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되게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특히 뭐 이것도 잘 알고 해야 되는데 뭐 단식할 때 반드시 물 잘 마셔줘야 되고 소금 같은 걸로 전해질 보충, 미네랄 보충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주의사항을 모르고 하시면은 이제 큰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좀 이거를 뭐 너무 자주 하는 건 좀 그렇고, 그냥 만약에 정말 내가 관심이 있어서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1년에 한두 번 아니면 뭐 한 달에 뭐 아니면 뭐 한 두세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만 하시는 걸 좀 좋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간헐적 단식과 오토파지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 간헐적 단식이나 오토파지 하실 때 가장 주의하셔야 될 점이 일단 물과 소금을 잘 섭취하셔라. 그래서 탈수 증상이나 전해질이 부족한 거를 좀 방지를 하셔라. 그리고 또 내가 만약에 뭐 기저질환이 있거나 좀 몸이 좀 안 좋거나 이런 사람이라면은 너무 무리해서 하지 말고 반드시 내 몸의 상태를 잘 관찰하면서 조금이라도 뭐 손떨림이 있거나 두통이 있거나 이러면은 무리하지 말고 단식을 중단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앞으로도 뭐 항노화와 관련된 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이런 거 영상들 좀 올려보려고 하니까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